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를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듯했던 미국 증시 20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이 됐는데요.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첫 입찰에서 상당히 부진한 수요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셀 USA 현상이 이제부터 가속화되는 것은 아닌가 조금 본질적인 질문들이 던져지고 있죠. 국채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평가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채 금리가 폭등하는 현상이 간밤에 포착이 됐고요. 이제 금리에 민감한 장세로 다시 전환이 되고 있는 듯한 양상입니다. 자세한 시장 마감 상황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모두 1%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유나이티드 헬스의 급락이 재현되면서 다우 지수가 1.9% 가장 깊은 조정을 받아갔습니다. 보시면 일제히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지수의 낙폭이 상당히 크게 벌려졌습니다. 이때가 정확히 미국의 20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됐던 시간이었는데요. 이 오늘의 20년물 국채 입찰,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입찰이었다라는 점에서 이 미국의 장기물 국채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수요가 부진했고요. 그랬던 가운데 수익률은 시장의 예상보다도 높고 또 지난번보다 한 20bp 넘게 훨씬 높은 5.5%대에 책정이 됐습니다. 이는 2023년 10월 이후 최고치이기도 했죠. 이런 입찰 결과가 발표되자 장기물 국채 금리가 일제히 폭등했는데요. 특히 30년물 금리는 12bp 상승하면서 5%대를 뚫고 올라갔고요. 10년물 금리 역시도 심리적 저항선인 4.5%를 뚫고 장중 한때는 4.6%를 터치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나스닥 그리고 3대 지수 일제히 모두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 금리를 지금 밀어 올리고 있는 또 한 가지 요인은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이죠. 미국이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하는 가운데 공화당은 그 전에 트럼프의 감세안을 추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시장은 감세로 인해서 정부의 적자폭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요. 간밤 스티븐 무누신 전 재무장관 역시 지금 무역 적자보다도 재정 적자가 더 큰 문제다. 미국 정부는 재정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상황 속에서 적자폭이 늘어나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시장에서는 미 국채를 사는데 더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되죠. 금리를 밀어 올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은 간밤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장중 한때에는 10만 9,700달러대까지 터치를 하면서 4달 만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었고요. 최근 들어서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대체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신규 S&P 500 지수 편입이라는 소식이 암호화폐가 메인스트림으로 편입되는 중요한 이벤트가 아니냐 이런 평가 역시 자리하고 있죠. 다만 금리가 오르자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움직임 포착이 됐습니다. 히트맵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국채금리의 폭등에 전 업종과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나타냈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특히 애플과 테슬라가 2%대의 낙폭, 팔란티어가 4%의 조정, 어제 실적을 전했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6%대의 깊은 낙폭을 기록했고요. 엔비디아 주가 간밤 젠슨 황 CEO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1.9%의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종목이 알파벳, 어제 있었던 연리의 개발자 컨퍼런스에 대한 월가의 효평이 잇따르면서 2.9%의 강세로 살아남았습니다. 그 밖에 주요 종목별 이슈를 보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겠습니다. 모아서 확인해 볼 텐데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어떤 발언을 내놨느냐.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failure, 즉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칩 수출이 막히는 바람에 중국 안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기존의 95%에서 50%까지 반토막이 났다라는 건데
건데요. 만약에 규제를 빠르게 풀지 않는다면 미국은 중국이라는 마켓을 놓쳐버리고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엣지를 잃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내놨습니다. 이런 발언이 부담을 가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막판까지 낙폭을 만회하지 못했습니다. 1.9%의 마이너스고요. 131.8달러까지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존입니다. 오늘 열린 연례 주총에서 앤디 제시 CEO가 내놨던 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수요가 줄거나 평균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 지난주 가격 인상을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 월마트와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앞서서 아마존은 최종 결제 단계에서 관세 금액을 합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관세의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던 바가 있었죠. 그 직후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백악관 측으로부터 아주 강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존의 주가 1.5%의 마이너스, 주간 기준으로는 2%의 내림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루마 악성 코드로 인해서 39만 4천 대의 윈도우 PC가 영향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장중에 이 낙폭이 조금 더 벌려지는 구간이 있기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1.2%대 내림세고요. 452달러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조금 더 들여다봅니다. 오늘 시장에서 유일한 브라이트 스팟이 되어줬던 알파벳입니다. 어제 있었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그 이후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월가 IB 4가운데 이상에서 호평들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버코어 ISI 측에서는 AI 시장 내에서의 확고한 주도권을 입증했다. 그러면서 목표가 205달러를 제시했거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AI와 머신러닝 기반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장 잘 갖춘 기업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제일 높은 목표가인 220달러를 제시했고요. 전일 종가 대비 34% 높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알파벳의 주가 2.8% 올려 세우면서 168달러 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죠. 타겟의 실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전분기 실적 그리고 향후 전망이 모두 실망스러웠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형 업체들이 발표하는 가이던스는 향후 미국의 소비 동향을 가늠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곤 하죠. 올해 가이던스를 바로 보시면 7에서 9달러 사이의 밴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인 8.34달러대보다 낮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전의 전망치인 8.8에서 9.8달러 사이의 밴드보다도 한 20% 정도 수치가 낮아진 것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오늘 주가에 부담을 가하면서 5.2%의 급락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93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 개선용품을 팔고 있는 로스, 어제 실적을 전해드렸던 홈디포의 대표적인 경쟁사인데요. 매출이 아쉬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하기는 했지만 컨센서스를 밑도는 수준이었고요. EPS는 그래도 비트 2.92달러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이 감소세를 나타냈는데 2월 기상 이상으로 인해서 봄철 수요 회복이 지연됐고 그리고 지금 매크로 여건이 워낙 불확실하다 보니까 주택 시장의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 이런 점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로스의 주가는 1.4%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다음으로는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이죠. 샤오펑도 보겠습니다. 손실폭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폭등 흐름을 가져갔죠. 1분기 22억 달러의 매출액 그리고 주당 3센트의 손실을 기록했는데 시장에서는 21센트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훨씬 더 손실폭을 성공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을 한 거고요. 거기다가 2분기 차량 인도량 추정치 역시도 긍정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주가는 13% 폭등한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저장 업체에 해당하는데요.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6% 뛰어오르면서 컨센서스를 웃돌았고요. EPS 견조한 상승률을 보입니다. 70%대의 강한 상승을 하면서 24센트로 발표가 됐습니다. 제품 매출이 견조하게 받쳐주고 거기다가 2분기 가이던스 밴드 역시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잘 발표가 됐죠. 여러모로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실적이었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6.4% 상승하면서 190달러대에 지나가고 있는 상황. 다음으로는 반도체 업체, 조금 이름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나비타스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마감 후에 엔비디아와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역시 주가의 긍정적인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218%대 현재 플러스 구간 지나가면서 6달러대에 지나가고 있네요. 자, 이렇게 특징주들 점검해 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앞서서 살펴보신 것처럼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시장은 전반적으로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 여파 이후에 이렇게 국채금리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셈인데요.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첫 입찰에서 20년물 수요가 부진했다라는 것이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슈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고요. 10년물 금리는 한때 4.6%를 상회했고요. 30년물 금리는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이야기하는 5%를 재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30년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장기물의 국채금리 급등세가 시장의 발목을 추가로 잡진 않을까. 또 한 번 4월 달만큼은 아닐 수 있으나 시장에 올라가던 분위기를 좀 저해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장기물 위주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사이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감세안 때문입니다. 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라고 하면 대규모로 또 지금 현재도 이미 과중하게 부과가 되어 있는 미국의 정부 부채 규모가 훨씬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이고요. 지금 백악관은 대중 수출 통제를 유지하되 동맹국에는 AI 스택 확산을 통해서 조금 더 끈끈한 AI 지배력을 유지하겠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관세라던가 여러 가지 정부발로 나오고 있는 이슈들이 시장에 하방 압력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자, 비트코인이 이제 아마존의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2조 2천억 달러로 글로벌 5대 자산에 등극을 하게 된 비트코인인데요. 간밤에는 또 달러 약세가 함께 진행이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라던가 금 가격에는 호재로 작용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년물 국채 입찰이 대체 어떻게 나타났길래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세게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던 걸까요? 20년물 국채 입찰은 160억 달러 규모로 진행이 됐습니다. 발행 수익률은 5.047%로 이렇게 숫자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4월 당시는 4.810%였습니다. 23bp 이상 급등하게 된 모습인 거죠. 자, 이게 5%를 넘어섰다라는 데 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부진한 수요 때문에 국채 금리를 올려서라도 수요를 잡아야만 하는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2023년 10월 이후 최고치라는 점, 장기채 위주로 국채금리의 추가 급등이 이어지진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 시각을 두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응찰률도 4월에 2.63배를 하회했고요. 평균치였던 2.57배도 하회하는 2.46배로 나타났다는 점 함께 들여다보시죠.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심리는 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이번 달 들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던 S&P 500 지수입니다. 1.6% 하락이었고요. 지금 이 하단의 그래프는 30년물 국채금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5%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점차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이 흐름 자체를 좀 우려스럽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감세안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감세안을 통해서 지금
정부의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국채금리의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적자 폭이 2조 7천억 달러가량 증가하게 될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적자가 늘어나는 규모는 9조 5천억 달러, 반면에 적자가 줄어들 부분들은 6조 7천억 달러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포인트들 가운데에서는 재생에너지와 같은 세제 혜택 제공하던 것들, 학자금 지원하던 것들 대폭 축소하겠다. 복지 정책을 좀 대체로 축소를 해서 적자 폭을 좀 줄여보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반면에 적자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세율 인하를 연장하거나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의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을 조금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감세 논의가 또 현지 시간으로 오늘 이루어질 예정이니까요. 이 흐름들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는 상대적인 선진국과 대비했을 때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도 저희가 들여다보죠. 자, 지금 이 상단에 빨간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미국을 제외한 일본이라던가 유럽 같은 선진국 시장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선입니다. 반면에 하단의 검정색 선은 S&P 500 지수를 나타내고 있죠. 지금 그 사이의 갭이 상당히 벌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선진국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가가 좀 부진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CTA 펀드나 헤지 펀드가 장기물 중심으로 매도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국채금리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UBS 자산운용 CIO 마크 헤이펠레는 4월 말 이후에 수익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법안이 앞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를 추가적으로 수조 달러 더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채 발행량이 더 늘어나면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죠. 간밤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거대 기술 기업 7곳을 가리키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알파벳을 제외하면 모두 떨어졌습니다. 메타를 제외하면 모두 2% 안팎으로 하락했습니다. 구글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구글 글라스를 선보이면서 AI 현실화 기대감에 주가가 3% 가까이 올랐습니다. 핵심은 AI 검색으로의 전환으로 JP모건은 투자 의견 보고서에서 구글이 AI 기반 검색 시장으로의 전환을 원활히 이끌 것으로 자신하게 됐다며 목표 주가를 195달러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현재 주가 대비 약 13%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월가 평균 전망치인 194달러보다 소폭 높은 수치입니다. 네, 구글 I.O. 그리고 앞서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2025를 진행을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주가 추이가 상당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는 구글 알파벳의 검색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위치 그리고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하드웨어 시장까지도 잠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 하단에 글자들이 잘 보이시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번에 AI 모드에 탑재를 하기로 한 제미나이 2.5의 벤치마크 성능을 나타낸 겁니다. 구글 측의 자료라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조금 어둡게 표시된 모델들이 챗 GPT라던가 기타 다른 회사들의 모델의 성능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가장 밝은 푸른 빛으로 지금 빛나고 있는 부분, 바의 길이가 가장 길죠. 제미나이 2.5의 벤치마크 성능이 가장 높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자료를 구글 알파벳이 이렇게 선보였습니다. 벤치마크 성능에서 챗 GPT를 눌렀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고요. 사실 구글은 계속해서 거의 한 달 주기로 새로운 모델들을 발표를 하면서 계속해서 AI를 어떻게 검색 시장에 효율적으로 녹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AI 모드가 검색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목표가 200달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의 195달러보다 5달러 더 높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건데 구글 AI 울트라 등 유료 구독 서비스가
챗 GPT 프로와 경쟁하기에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이런 코멘트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월가 IB들의 목표가 평균치는 194달러로 한 1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글은 검색 시장에서 조금 점유율을 빼앗기고는 있다곤 하나 여전히 80% 후반대의 압도적인 검색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안드로이드 OS를 통해서 하드웨어 장악력도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자, 그러면 오픈 AI 가만히 있지 않겠죠. 간밤에 굉장히 뜨거운 인수건이 발표가 됐습니다. 아이오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인수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는 사진도 함께 실어준 블룸버그 통신인데요. 65억 달러 규모 전량 주식 거래를 통해서 인수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기존의 오픈 AI는 이미 아이오의 지분 23%를 보유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50억 달러 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 AI가 본격 하드웨어 시장에 진입한다라는 시그널이 될 기사가 될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오픈 AI가 하드웨어 시장 투입을 위해서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인물이 누구인가를 또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지금 여러 가지 기기들이 보이고 있죠. 앞서서 보셨던 사진보다 훨씬 더 좀 젊게 보이기도 하는데 조니 아이브가 설립한 회사가 바로 아이오입니다. 이 애플 출신의 디자이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그 혁신적인 MP3 플레이어였던 아이팟을 비롯해서 뭐 맥북이라던가 아이패드, 아이폰의 전반적인 디자인을 모두 이 분이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애플 디바이스 디자인 모델의 아버지라고 보면 되겠고요. 오픈 AI가 확실하게 디자인적으로도 선도적인 입지를 차지했던 애플의 디자이너와 함께 애플 출신의 디자이너와 함께 협력을 함으로써 하드웨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겠다라는 포석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죠. 인공지능 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 주가가 17.15달러 폭등한 107.39달러로 치솟았습니다. 엔비디아 반도체로 구성된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코어위브가 이날 20억 달러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주가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코어위브는 2030년 6월이 만기인 채권 20억 달러어치를 9.25% 금리로 발행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5억 달러를 더 확보한 겁니다. 코어위브가 충분한 실탄을 확보해 AI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 폭등을 불렀습니다. 코어위브는 또한 엔비디아의 지분 추가 매입 이슈로 주가 상승을 이어온 바 있습니다. 네, 코어위브의 연일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저희가 지켜볼 법한데요. 주가가 이제 109달러 선에 종가를 형성하고 있는 코어위브입니다. 굉장히 신규 상장 종목이라는 점을 지켜본다면 연일 이렇게 상승을 이어가는 것이 펀더멘탈로 인한 상승인가 조금 궁금해하는 시각들도 있기 마련일 텐데 시티에서는 코어위브 1분기 실적에 주목을 하면서 목표가 94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상장 기준가 대비로는 94달러의 목표가가 좀 높게 잡혀 있는 것이기는 한데요. 일반 투자자들이 지금 이슈를 따라서 종목들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코어위브의 현재 주가가 시티가 제시하고 있는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94달러의 목표가보다는 훨씬 더 높게 지금 현재는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는 조금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을 통해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듯한데요. 52주 신고가를 경신 중인 기업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넷플릭스 최근 흐름 굉장히 좋죠. 계속해서 가입자 수가 늘고 있고 여러 가지 요금제 차등화를 통해서 가입자들의 만족도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2년 5월 IPO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몬스터 베버리지 우리가 잠 깨고 싶을 때 마시는 에너지 드링크죠. 이 몬스터 베버리지도 1992년 상장 이래 처음으로 63.49달러를 경신하면서 역사적 고가를 경신해 나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엑스팬드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2021년 2월 이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에너지 관련한 기업이 또 하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GE 버노바인데요. 2024년 4월 GE로부터 분사 이후에 463달러를 처음으로 경신해냈다는 흐름들 참고하시면서 시장의 좀 전반적인 센티멘탈이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은 있기 마련이다라는 포인트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